처음부터 달려보죠. 예. 업주 얼굴에 퇴퇴입니다. 자, 음식점 하시는 사방가족께서 배달기사에게 폭행당했다 제보를 주셨어요. 만나보시죠. 지금 시간이 지났다니까요? 근데 아직도 시간이 남았어요, 지금 저희한테는. 그래요? 그러시면 나중에 시간이 나와요. 몇 마리 드릴게요, 지금. 10분 남았다고 한마디 해주면 그냥 가면 되는데, 이렇게 말 한마디만 해주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잘해주면 될 거 아니야. 한번 해보자는 거야? 지금 사람 때렸습니다, 지금. 그래? 아,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이거? 네, 지난 19일 점심 무렵이고요.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 업주가 제보를 했습니다. 예정보다 일찍 도착한 이 배달기사가 음식 빨리 달라고 재촉을 하더니 음식 받고 오토바이로 출발하기 직전에 욕설을 한 겁니다. 이 제보자도 참지 않고 전화해서 따지면서 같이 욕설을 했는데 기사가 돌아와서는 헬멧 던지고 목을 가격하고 이렇게 폭행을 시작했다는 게 제보자의 주장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요. 제보자의 목을 조르기도 했고요. 얼굴에 타액을 그것도 가래침을 2차례 뱉었고 다시 찾아와서 피우던 담배로 위협까지 했습니다. 결국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 배달기사 아니다. 가게 입구에서 동시에 멱살 잡았다. 이러면서 쌍방 폭행을 주장하고 있고요. 또 CCTV 등지고 있을 때 그 업주가 옷을 당기면서 이 때려보라고 도발을 하고 욕설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제보자가 말한 담배 위협, 그것은 아예 사실이 아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 대해서 제보자는요. 아니다. 담당 형사도 CCTV 다 확인했는데 쌍방 아니고 일방 폭행이라고 했다. 다시 한번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니, 100번 양보해서 아무리 뭐 화가 나도 사람한테 침을 그것도 가래침을 뱉어요, 왜 또? 그러게요. 참 있을 수 없는 일이긴 한데 일단 배달기사 쪽 입장도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배달기사분은 도착을 해서 아니 시간이 다 돼가는데 안에서 얘기를 하는 게 가게 안에서 뭘 또 조리를 한다라고 하니까 시간 얼마 안 남았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보자 그러니까 가게 사장님이 그 아직 시간 많이 남았는데 왜 그러냐라고 좀 공격적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프로그램 오류로 추정이 되는데 두 사람이 보는 시계의 시간이 한 3분 정도 차이가 났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그것 때문에 혹시 다툰 건 아닌가 싶은데 배달기사 입장은 그런 거예요. 오래 걸릴 것 같으면 미리 좀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그걸 얘기를 안 해줬다라는 거고 결국에는 한 5분 정도 늦게 음식을 받았다라는 건데 두 사람 저렇게 다툰 거 특히 배달기사분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한 건 맞는데 이게 또 너무 각박하게 우리 막 1, 2분, 2분 쫓겨가면서 시간 가지고 싸우는 분들이다 보니까 저런 일들이 벌어진 게 아닌가 그 부분도 좀 안타깝네요. 아니, 뭐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레커치를 왜 거기서 점점점입니다. 자,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셨는데요. 남의 집 주차장에서 레커치를 하는 이유 때문에 주차장이 난리가 났답니다. 만나보시죠. 자, 스프레이를 위아래로 흔들흔들 하면서 주차장에 쪼그렸는데요. 기다란 막대기를 세우더니 옆으로 막 돌려가면서 아니야 꼼꼼하게 아유 예 아유 잘 말렸나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유심히 또 이렇게 살펴봅니다. 자, 그러더니 마지막으로 또 칙 뿌려주더니 왔던 길로 다시 가는데요. 자, 문제는 저기가 남의 집이었다는 겁니다. 진짜 왜 저러고 살아? 아, 교수님 자기 집에서 신문지 깔아놓고 하면 되잖아요. 뭡니까 이게? 네, 그렇습니다. 저렇게 하는 것은 전 주위에 오염을 시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기 집 앞에서 신문지 깔아놓고 끝나고 나면 신문지 딱 이렇게 싸서 버리는 게 가장 상식인데요. 4월 19일 날 광주 광역시에 있는 한 다가구 주택 주차장에서 발생된 일입니다. 아까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제보자가 여기를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가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아서 보니까 레커가 막 이렇게 뿌려져 있었다는 거죠. 아이고, 그래서 이제 세상에. CCTV를 확인을 해보니까 한 남성이 와서 무슨 쇠붙이 같은 물건에 레커칠을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같은 그 건물 주민은 아니고 행색으로 봐서는 그 동네 인근에 있는 이웃으로 보이는데 경찰에 문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여기 뭐 주차장에 이렇게 뿌린 게 아니고 쇠붙이에 레커칠을 하면서 옆에 묻은 것이기 때문에 고의성이 성립되지 않아서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답을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고의성이 성립되지 않아서 법적인 처벌을
면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상식적으로 도덕적으로 남의 집 주차장에 와서 저렇게 레크칠을 한 것은 그거는 좀 고의성을 좀 더 확장해 보면 명백히 고의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박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그렇죠. 뭐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저거 하면 밖에 다른 쪽에 그것이 튈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지금 교수님 의견처럼 뭐 이걸 뭐 처벌하자고 그런 말이 아니고 굳이 말하자면 미필적 고의 정도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뭐 이번에 빠져나갈 수 있지만 다시는 저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직원 성추행한 손님입니다. 이번에도 사망가족께서 제보해 주셨는데요. 일단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음식 서빙하는 직원입니다. 허리를 이렇게 숙이는 순간 어머머머머머머. 자, 지금 깜짝 놀라서 손님을 막 노려보죠. 그러자 저 손놈 막 조용히 하라면서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대는데요. 자, 무슨 일이었는지 다른 앵글로 보시죠. 자, 음식 내려놓는 순간 보셨죠? 저 손놈 직원 엉덩이를 그냥 쓱 성추행하고도 이 짓을 합니다. 저는 이 인간 얼굴을 똑똑히 봤는데 아주 그냥 저짓 해놓고도 좋다고 킥킥대는 게 아주 진짜 한 대 아우 진짜 네, 저게 지난달 16일 저녁 7시쯤입니다. 남성 손님 4명이 들어와서는 그중에 한 명이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요, 50대 직원을 성추행한 겁니다. 당시 CCTV 영상 보면요, 가해 남성이 성추행하고 나니까 그 일행 중에 한 명이 그 가해 남성 손을 꼭 붙들고 있는 게 잡히기도 했습니다. 당시 피해 직원은 너무 비참하고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하고요. 저 손님들 식사 다 하고 나서야 이 가게 사장님한테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래서 사장이 바로 저 손님들을 뒤쫓아 나갔는데 그 성추행 얘기를 꺼내자마자 저 가해 남성은요, 바로 욕설을 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신고하겠다, 지금 녹음해야겠다,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결국 사장님이 112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이 신고하는 와중에도 옆에서 뭐 사랑해 이런 노래를 불렀다고 하고요. 그게 그 녹취에 고스란히 담겼다고 합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일반 음식점에서 저짓을 하고도 키득댈 수 있는 인간이라면 과연 이게 처음일까요? 처음이 아닌 것 같아요. 이 남성이 이제 혼자 담배 피러 나갔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일행 3명이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저 형 예전에도 한번 저래가지고 싹싹 빌었던 적 있잖아 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아마 첫 번째가 아닌 뭐 몇 번 했던 걸로 보이고 일행 중에 한 명이 나중에 피해 직원을 찾아와가지고 네. 죄송하다, 형님 미안하다 대신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범죄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나중에 이 40대 남성인데 변호사를 선임해서 강제추행 부분들을 다 부인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이 피해 직원 같은 경우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가게에는 출근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 변호사님, 저렇게 영상이 버젓이 있는데 저것도 부인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해 보여요. 게다가 이제 본인이 이렇게 쉿하면서 자기들끼리 웃었기 때문에 이게 우연히, 그러니까 고의 없이 닿았다라는 말도 못할 상황이거든요. 저거 가볍게 끝날 범죄 아닙니다. 요즘 강제추행 저렇게 했다가는 빨리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네요. 지금 선처를 구하는 것만이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딱 걸린 좀도둑입니다. 자, 사망가족께서 역시 제보해 주는데요. 역대급 사이다 결말 만나보시죠. 자, 한 손님이 무인 점포 안으로 입장하는데 여기 단골이래요. 익숙한 듯 음료수를 골라서 유통기한도 꼼꼼히 체크하고, 자, 그리고 메인 메뉴인 샌드위치까지 저렇게 딱 챙겨가지고 가게를 이제 나가는데 그 순간 한 남성이 오더니 딱 으라차차차차차차 하더니 그냥 엎어치기. 자, 여기서 으라차차 엎어치기 한 판을 내다 꽂습니다. 그냥. 자, 지금 이 상황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엎어치기 당한 사람은 도둑, 엎은 사람은 사장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지난 19일 서울 동작구의 한 무인 샌드위치 가게라고 하는데, 예. 저 점포에 지금 보시는 저 절도범이 사장님에 따르면요, 사장님이 제보를 직접 주신 건데 최소 2주 동안 하루에 2번 점심 저녁을 꼬박꼬박 해결했고요. 하루에 3번, 뭐 그날은 간식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간식 3번까지도 왔다라고 합니다. 총 피해 액수는 사장님이 지금도 CCTV로 확인 중이라고 하는데, 예. 경찰에 신고를 하고 나서도 참다 못해서 사장님이 본업은 원래 회사를 다닌답니다. 그 회사에 연차를 내고 잠복 근무에 들어간 겁니다. 세상에. 잠복 근무 7시간 만에 절도범을 현장에서 체포를 해서 경찰에 인계를 했는데, 문제는 이 범인 경찰에 가서는 내가 오히려 다쳤다라면서 지금 큰 소리를 치고 있는 진짜? 상황이라고 하는데, 사장님이요, 이게 피해 액수도 피해 액수지만
요즘 너무 다들 힘들잖아요. 제발 이런 것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하셨습니다. 저 돈 물어줘야 됩니까? 다친 거? 당연히 다친 거요? 다친 거. 글쎄, 그냥 이제- 세임 그냥 시참만 퉁치면 안 됩니까? 뭘요? 퉁치는 건 안 되고요. 예. 일단 절도범 해야 되고 실제로 다쳤다라면 문제 소리가 조금 있긴 한데 그렇게 다칠 만한 상황은 아닌 걸로 보이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아이, 뭘 다치긴.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시도 때도 없이 뿡뿡뿡입니다. 방귀대장 뿡뿡이 자 사방가족께서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주말밤에 카톡을 보내셨어요. 네, 그 식사 중에도 가스 풍기는 그 오빠 때문에 너무 괴롭다는 사연인데요. 사연자 부부는 한 1, 2주에 한 번씩은 꼭 친정에 가서 가족끼리 다 같이 밥 먹는 시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번 갈 때마다 기분이 나빠진 상태로 귀가하게 된다고 하는데 바로 식사 중에 아무렇지도 않게 방귀를 뀌는 오빠 때문입니다. 자기 편한 대로 그냥 뀌는데요. 참으려고도 안 하고요. 뭐 사과도 안 합니다. 매번 이러니까 이제 사연자가 이거 예의가 아니다. 대화로도 해보고 화도 내보고 심지어 식사 중에 자리 박차고 나간 것도 이미 여러 번입니다. 근데 오빠는 이게 뭐가 문제인지 전혀 이해를 못하고요. 오히려 빈정거리기만 합니다. 엄마 역시도 밥 거의 다 먹었는데 뭐 어때? 네가 예민하다 하면서 오히려 사연자를 나무란다는 겁니다. 또 그 새언니 역시도요. 우리 남편이 그 다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또 친절하고 예의 바른데 왜 여기서만 이런지 모르겠어요 라고만 말한다는데 일단 사연자 남편은요 뭐 차마 나서지는 못하지만 집 갈 때 그냥 겨우 그래 방귀는 좀 그렇지 라면서 맞장구 쳐주는 정도입니다. 정말 제가 예민한 거냐면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거 뭐 이론의 여지가 있을까 싶은데 말이죠.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사연자 여동생입니다. 오빠, 지훈이 오빠, 나 진짜 너 너무 싫어. 식사 전에 화장실 가서 다 좀 풀고 와. 뭐 하는 짓이야 맨날. 한 입을 덮고 사는 우리 신랑도 그 정도는 아니야. 근데 네가 뭔데 우리 지열 씨도 안 하는 짓을 네가 뭔데 내 앞에서 맨날 해. 매제 보기도 창피하지도 않니? 진짜 더러워 죽겠어. 자, 동그라미. 그렇습니다. 이거 뭐 여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오빠예요. 진짜 야 이자연 누가 들으면 너는 아주 그냥 이슬만 먹고 사는 줄 알겠다. 야 가족끼리 있는데 어쩌다 몇 번 그런 거 이게 방송국에다 제보할 일이야? 야 방귀 냄새 맡으면 너 죽어? 그리고 저번에 매자가 그러더라. 네가 하도 깔끔 떨어서 자기 쓰레기 버린다는 핑계로 밖에 나가서 낀데 이게 사람 사는 거냐고 X입니다. 박 변호사님. 이게 말할 필요는 없는 기본적인 식사 예절인 거죠, 사실은. 방귀라든지 방귀 참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 힘들면 딴 데 가서 잠깐 일어나도 되는 거고 트림 같은 거 예전에 이제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 같은 경우는 살짝만 이렇게 해도 엄청 화를 내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밥상에서는 사실 그 지켜야 될 부분 뭐 지금 요즘 굳이 그럴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의 어떤 예의 중에 하나가 방구는 그냥 혼자 끼세요. 그거는 하면 안 됩니다. 트림 같은 건 해도 된다. 방귀는 끼지 마라. 또 차이가 있군요. 네. 트림하고. 자, 교수님. 저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가정 교육이 안 돼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금 이제 그 터치를 하게 되면 그 어머니가 그것을 보고 야 이게 뭐 별거 아니잖아라고 얘기를 하는 것으로 봐서는 저 집은 어떻게 보면 아들 제일주의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동물의 세계에서 제가 봤을 때는 저기에 뭐 아버지가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집에서 서열이 1위가 바로 저 사람이에요. 이 동물의 세계에서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마음껏 행동을 하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서열 1위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이제 그 두 가지를 제의를 하고 싶은데 첫째, 이 세언니라고 하는 거 보니까 연애할 때도 저렇게 했었었는지 처음부터 그때도 방귀를 막 꼈었는지 두 번째, 이 사람 직업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현재 자기가 어떤 뭐 회사라든가 이런 데 이거 근무를 하면서 윗사람이 있는데 저런 식으로 하는 건지 그러면 그건 병이거든요. 근데 지금 거기서는 안 그러고 여기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뭐 가족끼리 어떠냐라고 하는데 사실은 가족끼리 가장 기본적인 예의를 갖다 차리지 않으면 이건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자, 양 변호사님. 이거 두 분 말씀에 뭐 더 보탤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건 그냥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뭐 진지하게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요. 사실은 유일한 한 가지 뭐가 있다라면 뭐 대장에 굉장히 큰 탈이 있어가지고 도저히 자기가 조절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 한 참으셔야죠. 저게 뭡니까? 나이 먹을 만큼 먹어가지고. 참. 우리 가족 여러분들 중에 소수 의견 있습니까? 소수 의견이 있긴 했습니다. 진짜. 히읗히읗 지은님은요.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1, 2주에 한 번인데 그냥 좀 봐주세요. 또 이런 의견이 있긴 했는데요. 예. 그래도 대부분은요. 바른사람님, 안에서 방귀 뀌는 오빠 밖에 나가서도 방귀대장 됩니다. 장검사 시키세요 하셨고요. 러브천사님, 우리 집 남편도 그래요. 화내면 아유. 해맑게 웃습니다 하셨습니다. 윤미남 님도 새언니요? 저런데 결혼을 했다고요? 이런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군요.